아무래도 고깃집을 가장 많이 가겠죠. 내가 원하는 부위를 통일시키기는 좀 어려우니까 넌지시 얘기하는 겁니다. 당뇨인들로서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할 때 내가 잘 안 먹는 모습을 보는 시선이 굉장히 불편해요. 저는 이런 모임 자리에서 결코 술을 피할 수 없다면 소주보다는 맥주를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당뇨탈출럼버입니다. 당뇨인들에게 힘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연말 모임 시즌인데 참 난감하죠. 관리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모임이나 회식 자리에서 좀 내가 유난스럽게 행동하기도 좀 눈치가 보이고 내가 마음대로 메뉴를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고민이 좀 많은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답답함 속에서도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우리 당뇨인들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은 상황별 대처법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장소를 섭외하고 메뉴를 고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샤브샤브나 쌈밥집이나 한정식집이나 이런 데는 너무 좋기는 한데 우리 기준인 거고 일반인들은 좀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선뜻 내 입장에서 메뉴를 추천하기도 좀 눈치가 보이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모임이나 회식 장소로 가장 많이 가게 되는 대표적인 장소 기준으로 대처법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고깃집을 가장 많이 가겠죠. 특히 구워 먹는 고깃집을 가장 많이 가게 되는데 우리가 장소까지는 추천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도 고깃집에서 원하는 부위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있겠죠. 지방이 너무 많은 삼겹살이나 차돌박이, 항정살 이런 부위보다는 등심이나 목살, 안심 같은 부위들은 지방이 적어서 적당히 먹기에는 우리 당뇨인들한테 괜찮은 부위죠. 처음부터 모든 메뉴를 내가 원하는 부위를 통일시키기는 좀 어려우니까 넌지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인터넷에서 여기 고깃집 리뷰를 좀 찾아봤는데요. 여기 목살이 엄청 맛있대요. 또는 등심이나 안심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넌지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방법이 성공하면 삼겹살이나 목살 이런 식으로 시키게 되는데 보통 삼겹살이나 기름이 많은 부위가 더 맛있어서 사람들이 그 부위를 더 많이 먹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난 대부분 목살이나 기름이 적은 부위 위주로 몸을 생각해서 챙겨 먹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상황도 어렵다면 어쩔 수 없이 양을 좀 조절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쌈채소를 무조건 많이 먹는 겁니다. 당뇨인들로서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할 때 내가 잘 안 먹는 모습을 보는 시선이 굉장히 불편해요. 왜 안 먹어? 꼭 이러면서 걱정스러운 한마디씩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좀 그게 불편하기도 하죠. 근데 고깃집에서 쌈을 이렇게 2겹, 3겹 해서 푸짐하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런 말이 쏙 들어갑니다. 실제로 먹는 양이 적어도 엄청 잘 먹는 것처럼 보이죠. 생각보다 고깃집에서 쌈 싸먹는 게 귀찮아서 잘 안 싸먹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나는 쌈을 열심히 싸서 먹으니까 잘 먹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나름대로 최단탄 순서를 지켜서 먹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쌈장이나 고추장은 되도록이면 좀 피하고 소금이나 와사비 정도 이용해서 먹는 방법이 좋고 참기름장 이런 것도 맛있잖아요. 그렇게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 문제는 술인데 저는 이런 모임 자리에서 결코 술을 피할 수 없다면 소주보다는 맥주를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보통 당뇨 관리에 맥주가 더 안 좋다는 이야기가 더 많은데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제가 맥주를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 술잔이 비어있는 걸 잘 못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뭔가 내가 안 따라줘서 안 먹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지나치게 다른 사람 술잔에 관심이 많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항상 비어있는 술잔을 채우려는 경향이 좀 있는데 소주잔은 이게 작아가지고 여러 번 나눠서 먹기도 아무래도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맥주잔이라고 하면 여러 번에 좀 나눠서 먹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일단 양이 많아 보이잖아요, 맥주는. 오히려 많이 먹게 될 수 있는 소주가 맥주보다 좀 불리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임 장소에서는. 여기서 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은 무알콜 맥주 나와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거 사와서 먹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이게 가게에 좀 신뢰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가게에 좀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좀 수술이 예정돼 있는데 그 사이에 술은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요. 죄송하지만 근데 이게 좀 회식 자리라서 제가 무알콜 맥주를 따로 준비했는데 아니면 좀 사와서 좀 먹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좀 양해를 구하는 거죠. 대신에 메뉴는 열심히 시켜서 먹겠습니다. 이러면 대부분 가게에서 이해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알콜 맥주도 처음에는 보는 시선이 좀 어색하긴 한데 계속 같이 마시다 보면 먹는 사람들이 술 먹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색깔도 맥주처럼 보이고 실제로 제가 어떤 모임에 가서 무알콜 맥주를 3캔이나 마셨는데 누구는 제가 무알콜 맥주를 먹는지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술 먹는 기분도 나는 것 같고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인데 탄수를 전혀 안 먹기는 좀 어려우니까 밥을 좀 먹을 수 있는데 식당에서는 근데 보통 흰쌀밥 한 공기를 주죠. 이렇게 쓰다내 들은 거. 근데 백미는 혈당을 좀 빠르게 올리다 보니까 한 공기를 다 먹기보다는 이렇게 잘 드시는 분이 있으면 반 정도 나눠주시던지 아니면 좀 잘 안 드시는 분들이 있죠, 평소에.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 공기 시켜서 나눠 드시죠 하면 고깃집에서는 고기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다 보니까 보통 그렇게 먹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깃집에서는 보통 이렇게 대처하기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냉면이나 볶음밥 정도는 좀 주의하면은 제법 자리 분위기도 유지하면서 대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장소는 횟집입니다. 많이 가는 장소인데 회나 해물찜 이런 종류들은 너무 좋죠, 당뇨인들이 먹기에는. 해산물은 종류 크게 따지
짜지지 않고 비교적 즐길 수 있는 식재료인데, 다만 좀 신경 쓸 부분이 초장이죠. 초장에 설탕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되도록 초장보다는 간장에 와사비 정도 풀어서 찍어 먹으면 맛도 있고, 마찬가지로 쌈채소 이렇게 같이 많이 해서 먹으면 괜찮은 회식 장소인 것 같습니다. 매운탕도 나트륨이 좀 높기는 하지만 국물만 지나치게 먹지 않는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횟집에서는 처음에 나오는 밑반찬들 있죠. 뭐 콘 옥수수라든지 이런 달달한 드레싱이 많이 들어간 샐러드라든지 이런 것만 좀 신경 쓰면은 횟집은 당뇨인들한테 괜찮은 모임 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치킨집이나 호프집인데, 대부분 요리들이 좀 자극적이고 튀긴 음식 위주가 많아서 좀 주의가 필요하긴 해요. 근데 다행인 거는 치킨이나 호프집은 보통 2차나 3차로 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쯤에서는 내가 좀 장소를 고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람들이 보통 1차에서 술을 좀 많이 마시면은 2차, 3차는 장소가 크게 중요하잖아요. 다음 순서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보통 2차나 3차는 계획적으로 이동하기보다는 즉흥적이기 때문에 누군가 자신있게 장소를 추천하면 대부분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런 메뉴가 치킨집이나 호프집으로 정해졌다 하면 내가 미리 좀 찾아보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구운 치킨집이나 퓨전 요리가 많은 호프집으로. 구운 치킨은 그래도 부담 없이 좀 먹을 수 있고, 메뉴가 많은 호프집에는 잘 찾아보면 생선구이나 먹태, 견과류 이런 종류들 괜찮은 것들 많이 있거든요. 내가 얘기하는 거죠. 1차로 먹던 자리에서 만약에 2차가 가는 분위기다, 그럼 여기서 바로 여기 옆에 무슨 구운 치킨집 있던데요? 생맥주도 있고,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면은 대부분 간다고 할 거예요. 싫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실제로 술을 조금 마신 상태라고 하면 오히려 빨리 자리를 옮겨서 그 다음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 하지, 오히려 어떤 분들은 좀 센스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장소를 빨리 선정을 했기 때문에. 네 번째는 선술집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2차나 3차로 가는 장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해줄 수 있는 장소고, 튀기지 않고 직화로 구운 꼬치구이 종류나 생선구이 같은 걸 선택하면 좋겠죠. 그리고 선술집은 좀 어두운 장소에서 음식 색감을 좀 잘 내려고 채소를 같이 넣어서 만든 음식 종류가 제법 많아요. 색이 다채로워 보이는 메뉴들이죠. 술은 1차와 마찬가지의 비슷한 전략으로 좀 절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대부분은 1차를 하고 마무리하는 게 좋죠. 아무래도 열량을 많이 섭취하게 되다 보니까.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들도 있기에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무리 당뇨가 있지만 우리가 사회적인 생활도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다 피해갈 수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항상 우울해하며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인생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최선의 방법이 없다면 최소 20%라도 절제를 해보자,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은 운동으로 더 채워보자, 이런 생각이 있으면 너무 죄책감까지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떤 모임이 있다 그러면은 며칠 전부터 좀 준비를 합니다. 물론 당일에 폭식을 하거나 폭음을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벌어놓는다는 생각으로 총 섭취 열량도 더 고민하면서 운동도 다른 날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죠. 모임이 끝난 이후에도. 그러면 비록 내가 하루 정도 즐거우면서 걱정스러운 날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금방 또 다시 열심히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물론 이런 상황을 너무 남용하고 합리화하면 안 되겠지만은,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좀 대처를 하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걱정스러운 연말 모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봤는데요. 모두들 건강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이고, 다들 항상 마음 편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일상이 좀 편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고, 더 가까운 소통을 원하신다면 저희 네이버 카페나 카카오 오픈 채팅방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